안녕하세요. 주식 채널 정전무TV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 주식코치 정전무입니다. 오늘 방송은 요즘 굉장히 핫하죠. 저점 대비해서 900% 이상 상승한 HMM 동국제강을 제가 투자훈련 종목으로 소개를 했었는데, 그렇게 투자훈련 종목으로 발굴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저만의 그런 노하우를 한번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보이시는 게 HMM 차트인데요. HMM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개를 할 때는 현대상선이었습니다, 이름이. 근데 그때 당시에 한진해운이 없어졌죠, 회사가. 그러면서 아무래도 해운선사 중에서 제일 큰 선사, 우량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제가 차트를 봐왔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투자 훈련 종목을 계속 소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시간을 내서 계속해서 종목을 검색을 하고 있었고, 그때 마침 HMM이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결국은 제가 어떻게 이 HMM을 찾게 됐느냐, 계속 제가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보면 제일 큰 호재가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싸다는 게, 할인이 되어 있다는 게 제일 호재죠. 그래서 HMM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일봉이지만 월봉을 보시면 35만 2천원짜리죠. HMM이 유상증자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가격대가 좀 다르지만, 그거를 환산을 했을 때, 환산을 해서 나오는 가격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로만 지금 보겠습니다. 그래서 35만 2천원짜리가 여기 보이시죠? 저점이 2120원. 그때 당시에는 제가 유튜브 방송을 2019년 11월 9일 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3,450원인가 그랬어요. 그래도 10분의 1 토막이 났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량주로 믿었던 주식이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있겠습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게 월봉입니다. 계속 현대상선을 매수해 줬습니다. 계속 현대상선은 주식 격언에 보면 주가는 희망의 벽을 타고 하락을 한다 그랬죠. 희망의 벽을 타고, 희망의 벽을 타고, 희망의 벽을 타고 계속 하락했습니다. 조금 안 좋은 말로 진절머리가 나죠. 우량주가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에 있는 고점의 가격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매집을 해줬고, 기관 투자자들은 정보가 개인 투자자분들보다 빠른 기관들은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버리진 않았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거의 버렸습니다. 2020년 3월 달부터 조금 들어왔다가 다시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시세가 10분의 1 토막이 난 시세가 다시 일봉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투자 훈련 종목으로 소개했던 게 11월 이 부근입니다. 3,000원 중반대에서 주가가 계속 횡보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실적이 좋지 않다고 뉴스에서 보도가 됩니다. 주가가 안 빠집니다. 악재에도 주가가 안 빠진다. 그리고 HMM은 해운주의 대장주로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할 수가 있죠. 가격이, 첫 번째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져 있다. 그리고 대장주가, 해운주 대장주가 분명히 실적이 안 좋고,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주가가 안 빠집니다. 악재에도 주가가 안 빠집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그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3,450원 11월 9일 날 2019년 11월 9일 토요일 저녁이었죠. 그때 제가 투자훈련 종목으로 HMM 뿐만 아니고 KSS 해운을 같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럼 방송에 제가 다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갑작스런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락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뭔가가 있다. 대장주가 악재 뉴스 실적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도 추가적인 하락이 없이 계속 횡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뭔가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 사태 이후에 굉장히 좋은 랠리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때는 카카오라든지 은택트주가 더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여기죠. 이 순간이죠. 2020년 하반기 때부터 달리기 시작하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무섭습니다. 요거는 제가 주도주의 특징을 잘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주도주는 무섭게 갑니다. 그리고 시세도 무섭게 보이지만 외국인들이 최대 물량을 던졌습니다. 200만 주가 넘는 물량을 여기서 보시면 던졌습니다. 무섭죠? 지금 굉장히 무섭습니다. 연기금은 해운주를 많이 사들입니다. 좀 갈팡질팡 할 수 있습니다. HMM을 발굴할 수 있었던 그런 노하우 지나갔죠. 지나갔죠.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문제죠.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으냐. 만약에 지금 여기서 마음이 흔들린다. 그러면 투자자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비중입니다. 비중. 여기서 제가 종목을 검색하는 방법 두 가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 두 가지만으로 모든 종목을 다 검색하진 않습니다. HMM을 제가 발굴할 때 집중적으로 봤던 게 그 두 가지였고 나머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HMM을 투자 훈련 종목으로 소개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비중을 작게 가져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중. 정전무가 방송이라든지 밴드라든지 제가 SNS에서 주식 투자 훈련과 관련해서 실전 투자 훈련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은 큰 흐름입니다. 큰 흐름을 볼 때는 뒤로 당겨서 보시라 그랬죠. 뒤로 당겨서 보시라.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비중이었습니다. 비중. 주식 초보 개미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처음부터 너무 좋아 보인다고 집중 매수, 집중 투자를 하면 그 주식 못 갑니다. 여기 보셨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 이러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 주가가 쉽니다. 여러 종목에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뭐 군 병법 전술하고 비교를 하는데 여기 이 부분에서 상승 추세라서 투자 훈련 종목으로 소개를 한 게 아니었죠. 대형 우량주, 대장주가 악재에 접했는데 악재에 노출이 됐는데도 안 빠져. 뭔가 있어. 조금 미심쩍죠. 조금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게 소액 투자입니다. 소액 투자. 비중, 소액. 투자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가라. 정진무도 300만 원 이상 투자 안 합니다. 300만 원 이상 투자 안 합니다. 소액으로 분산해서 장기로 갑니다. 그런 철학이 있고 꼭 지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비싸게 아주 많이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줄 초보자가 투자를 했더라면 이런 급등 견딜 수 있을까요? 못 견딥니다. 올라오면 다 팔아버립니다. 장기 투자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당시 때 투자 훈련 종목으로 소개를 할 때도 소액으로 분산해서 투자 훈련을 해라고. 투자 훈련. 초보자가 주식시장에 와서 큰 세력하고 맞짱 쪄서 이길 확률은 적다. 공부하고 투자 훈련해서 나중에 홀로서기해서 그때 돈 많이 벌어라. 그렇게 방송을 했었습니다. 비중 소액 투자였습니다. 꼭 지키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검색하고 매수했더라도 비중 소액 투자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구간에서 견디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비중이 적은데도 어렵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길게 보라고 말씀드렸죠. 길게 보면 차트를 뒤로 당겨 볼 수도 있고 장기 이평선, 월봉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흐름이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조금 올라왔습니다. 일봉하고는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서 상승했다가 조정을 보입니다. 근데 그 조정 가격대가 보세요. 여기서 가격대가 6,000원짜리가 6만원 갔다가 다시 반토막이 납니다. 10배 갔다가 반토막이 납니다. 이 반토막 참을 자신 있습니까? 이 반토막 참을 자신 있으시면 장기 보유입니다. 흐름이 비슷하죠? 100% 맞는 거 아닙니다. 주식에는 100%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투자의 판단은 모두 투자자 자신이 하는 거고, 지금 저는 실전 주식 투자 훈련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참고만 하셔야 되고, 여기 있는 이런 부분, 비슷한 부분, 주식시장은 계속 순환하고 반복을 한다 그랬죠.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HMM 차트 분명히 참고를 하셔야 되고, 시세 흐름을 볼 때는 차트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저점 대비 10배 상승하고 반토막 내고 또 상승하고 한 40% 정도 50% 정도 조정을 합니다. 이거 견디실 수 있으면 한번 가보십시오. 분명히 주도주는 매도의 기회를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을 줬어요. 그리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희망의 벽, 희망 계속 하락합니다. 10분의 1 토막을 내버립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셔가지고 검색하는 방법도 알려드렸고, 노하우도 알려드렸고, 대응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굉장히 핫하죠. 동국제강 HMM보다 더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국제강입니다. 정말 무섭게 가고 있습니다. 동국제강.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 지금 HMM하고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종목별 일별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삽니다. 41만 주. 기관도 삽니다. 특히나 큰 손인 연기금도 삽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죠. HMM하고 동국제강하고 공통점은 지금 다 차트가 좋아 보인다는 게, 차트가 좋아 보이는 게 공통점입니다. 동국제강 어떻게 제가 발굴을 했을까요? 동국제강은 제가 2019년도 이렇게 이때 저점에서 이때 제가 투자 훈련 종목으로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도 1월 달에 계속 보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동국제강 역시 우량주고 철강주고, 동국제강은 제가 2007년도 때 그때 조선주하고 철강주 쪽을 계속 관심 있게 봤을 때 후판 때문에 동국제강 제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후판. 그리고 자동차주가 달렸을 때는 자동차 강판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동국제강을 제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세도 계속 보고 있었고, 결국 동국제강도 거의 엄청난 하락을 했었습니다. 보십시오. 물론 보시면 6만원짜리가 여기도 얘는 20분의 1 토막을 냈네. 거의 진절머리가 나는 종목이었죠. 진절머리가 나는 종목이었지만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 종목 검색을 해야 되고, 제 방송을 귀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그리고 저의 밴드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오시는 회원분들한테 또 보답을 하고, 같이 주식 투자를 실전 투자 훈련해서 나중에 큰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만들어 드리고 싶기 때문에 계속 종목 검색은 시간 내서 제가 꼭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국제강을 소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술적으로 차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동국제강 보십시오. 갑자기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때 동국제강이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뉴스가 터졌거든요. 그 전에 이미 세력들이 끌어올렸었어요. 한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주식격은 아시죠? 주식격은 정숙했던 부인이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하면 이유가 있다.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분명히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투자 훈련 종목을 소개를 안 했고요. 분명히 급등하면 조정 온다는 주식 시세 원리도 알고 있었으니까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동국제강이 상승 패턴을 계속 그립니다. 이렇게 그립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투자 훈련 종목으로 소개를 했고요. 투자 훈련 종목으로 소개를 했던 여기 있습니다. 투자 훈련 종목으로 제가 2020년 11월 9일 날 제가 이렇게 밴드에다가 게시를 했습니다. 급등 후 횡보 조정 마무리 상승 패턴입니다. 이렇게 상승 패턴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보고 여기 역시 동국제강도 아무리 좋아도 안 된다. 소액으로 분산 가야 된다. 소액 투자. 아무리 좋은 종목임도 많이 담으면 실패하는 투자임을 꼭 기억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으로 동국제강을 그렇게 투자 훈련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고,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회장님과 관련해서 이미지에 좀 타격을 입었었습니다. 좀 많이 안 좋았었죠, 사실은. 그래서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 외에 이렇게 동국제강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썩 아마 좋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동국제강은 또 기본적인 분석으로 가면 동국제강 홈페이지입니다. 동국제강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게 후판 있죠. 조선주가 먼저 달렸죠. 해운주가 먼저 달렸죠. 그 다음에 조선주. 예. 그래서 조선 전방산업 잘 갈 것 같다. 조선주가 가면 배에는 후판이 제일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자동차도 같이 갑니다. 자동차도 같이 갔습니다. 조선도 가고 자동차도 같이 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참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도 제가 밴드에서 같이 보여드렸죠. 이렇게 홈페이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컬러 강판이라든지 제품을 보시면 가전 보이시죠? 가전, 자동차 부품, 건축, 건설주도 달리고 있네요. 부품, 건축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분석으로 실적과 관련해서 동국제강이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볼 때는 기본적인 분석, 기본적인 분석을 봤을 때 업황이 좋아질 것 같다,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동국제강 홈페이지를 와서 후판이라든지 컬러 도금 강판이라든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길게 보면 좋겠구나, 그렇게 동국제강을 설명을 한번 투자 훈련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꼭 반드시 아무리 좋은 종목도 눈에 보이는 이런 지표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뭐 패턴이 좋아 보여도, 기술적인 분석이 좋아 보여도 항상 비중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주식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금액으로 가볍게 가져가야 멀리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동국제강 역시 지나갔어요. 검색하는 방법은 지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으냐? HMM에서 말씀을 드렸죠. 무섭게 갑니다. 주도주는 원래 무섭게 갑니다. 거래량도 많이 안 터집니다. 개인들 무서워서 팝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쌍끌이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급하게 서둘지 마시라 말씀을 드렸죠. 급하게 서둘지 마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꼭 한번 기억을 하십시오. 원래 무섭다. 원래 무섭다. 주도주 원래 무섭고, 항상 큰 흐름을 볼 때는 뒤로 가라. 월봉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동국제강도 매도의 기회를 3번 줬습니다. 비슷하죠? 반토막입니다. 조정하면 반토막입니다. 참을 수 있겠습니까? 동국제강 역시 참을 수 있으면 견뎌야 되고, 본인은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다른 종목으로, 왜냐면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겠다. 얼마든지 지금도 계속 제가 투자 훈련 종목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눈에 보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례로 굉장히 많습니다. 일례로 아까 전에 제가 HMM하고 KSS 해운을 제가 같이 소개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소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교 차트입니다. HMM하고 KSS 해운하고
같은 업종인데 흐름이 조금 다릅니다. HMM이 이렇게 거의 쌍봉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이평선들이 수렴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려고 하고 있는데, KSSM은 신고가를 보여줬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 그러니까 HMM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선 주력이죠. 참고를 해보십시오. 홈페이지를 보시면 컨테이너선입니다. 그런데 KSS 해운 같은 경우에는 LPG, 액화 가스 제품, 석유, 액체 석유 화학 제품, 그 다음에 뭐 LNG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KSS 해운이 좋아진다는 것은 두 가지죠. 운임이 올라가든지, 또 이 액화 가스 제품들, 석유 화학 제품들 가격이 상승해지면 KSS 해운 주가가 먼저 상승을 하겠죠. 실적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HMM하고 KSSM하고 주요 사업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HMM이 잠깐 쉬는 사이에 KSS 해운이 이렇게 HMM보다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주도주도 계속 2, 3년 동안 계속 달리는 게 아니고, 보셨죠? 조선주, 해운주, 철강주, 자동차, 뭐 건설, 화학, 그죠? 계속 돌아가면서 돌립니다. 전기전자에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도 조금 다른 모습으로 달렸었죠. 이렇게 서로가 순환하면서 주도주들끼리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순환하는 주도주의 흐름을 따라서 가겠다, 그렇게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뭐 반토막 안 참고 그렇게 추세 매매를 하겠다, 그런 계획이나 철학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 본인은 그냥 주도주니까 시세가 안 끝났으니까 고점을 보여주고 뭐 추세 전환이 될 때까지 꾹 물고 가겠다, 그러면 견뎌보셔야죠. 견뎌보셔야죠. 정전무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봤을 때 주식시장이 순환하고 반복된다는 것을 근거로 했을 때, 이런 모습들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모습들을 비교했을 때, 이 부분을 참고해서 끝까지 견디겠다, 존버하겠다라는 분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존버를 해야 되겠죠. 시장이 조금씩 흔들린다고 해서 잔파도는 무시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 HMM 동국제강 발굴 노하우를, 개인적인 노하우를 제가 공유를 했고, 또 지금 시세가 너무 무섭게 가기 때문에 주식 초보자 기준입니다. 주식 초보자 개인 투자자 기준에서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났기 때문에 무서워 보인다, 만약에 무서워 보인다. 그래서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까지 제가 오늘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중요한 거, 반드시 투자에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이 계획을 꼭 실천, 자신만이 알겠지만 그런 투자 계획을 꼭 실천하는 그런 계획성 있는 투자자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코치 정진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